그동안 우리가 도면 해독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그렇죠. 뭐 열심히 글 배우면 뭐해? 책 읽고 자기 이름 쓰고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이게 마찬가지예요. 도면 해독 열심히 배웠는데 실습할 때 도면 나눠줬더니 뭘 하라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게 뭐 배우나 마나지.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낫지. 그 시간에 놀면 기분이라도 좋은데 쪼그라고 공부해가지고 금요일 늦게 피곤하게 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지. 여러분들이 이 공부뿐만 아니고 뭔가를 할 때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큰 그림을 보고 해야 된단 말이지. 그 뭔가를 배우는 거는 배움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목적한 곳에 사용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면 해독을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제품 도면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측정을 하고 결과를 피드백을 해주고 또 가공 공정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회사에 나가서 도면을 보는 것 대신에 우리가 실습을 하잖아. 실습을 할 때 주어진 도면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도 실습 10편에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쓰는 거하고 비슷한, 근데 너무 복잡한 걸 하면 그 자체가 또 어려우니까 형상은 단순하되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거 위주로 도면을 내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미 여러분들 발표 때 다 짚고 넘어간 거기 때문에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요 위치도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위치도, 여기 대칭도 요거 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칭도를 잴 때 보통 원을 측정할 때는 위치도에 항상 뭐가 붙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을 하면은 이걸 생각해. 그죠? 이게 붙는 거는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까지가 어떤 TED가 있고, 이거하고 비교를 할 때 이 파이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가 붙는 것은 공차역. 기하공차에서는 공차가 영역이라고 그랬죠. 톨러런스 존이라고 그랬어요. 존. 우리가 존이라는 얘기 사회에서 많이 쓰죠. 뭐 그린 존. 학교 주변에 술집 없고 유해시설 없는 존. 이게 뭐냐면 그 주변 범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기하공차에서도 범위다. 그래서 이 파이가 붙는 경우에는 공차역이 원의 영역이지. 그래서 요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파이가 붙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파이가 안 붙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의 위치도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측정을 할 때 이렇게 놓고 하니까 이쪽을 X, 이쪽을 Z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Z 방향의 위치도만 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85.05라는 게 여기 TED고, TED가 주어졌고, 지금 요 폭, 요 지름이라고 볼 수 있죠. 요게 15.0 플러스 마이너스 0.08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 MMC가 얼마다? MMC가 그렇죠. 14.02일 때 92일 때 위치도가
0이라는 거야. 그럼 아까 위치도가 0이라는 것을 왜 0을 주느냐?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고 대답했잖아. 좋은 얘기예요. 지금 잘 얘기했고, 근데 우리가 위치도를 계산할 때는 개념을 두 가지로 봐야 돼. 위치도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위치예요. 위치. 위치에는 한 축이 있고, 그렇죠? 한 축이 있고 두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점이 있고, 그렇죠? 원의 위치도는 점의 위치도를 얘기하는 거고, 원통의 위치도는 원통 축의 위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각도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처럼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요 Z축 한 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MMC 상태일 때 0을 주는 경우는 해석은 똑같이 하면 돼요. MMC일 때 0이고 거기서부터 MMC에서 보너스 공차가 생길 때 그만큼 포함을 해서 얘를 평가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왜 굳이 0을 주느냐 하는 궁금증은 사실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0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똑같이 위치도가 공차가 위치도 공차를 0.5를 줬다고 가정을 해봐요. 똑같은 0.5를 주는데 이거를 MMC 상태에서 0.5를 주고 또 형체의 MMC 상태에서 최대한 보너스 공차가 생길 수 있는 게 0.1이다. 그러면 총 얘는 0.6까지 위치도가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야. 그런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위치가 중요해. 여기서 0.5라는 것은 그 위치, 여기서 보면 요 85.05라는 TD가 있잖아요. 요 위치에 의해서 생기는 공차고, 그 다음에 여기 0.1, MMC에서 생기는 0.1, 요거는 크기, 즉 요 지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오차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은 0.6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0.6까지 가능한데 이 지름은 요것밖에 안 돼. 지름에 의해서 요거밖에 안 닿는다는 것은 지름 공차가 타이트하다는 거죠. 여차하면 지름 공차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름을, 그러니까 크기를 타이트하게 규제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위치도에서 0mm를 줘. 이런 상태에서 어차피 얘는 위치도는 0.6까지 허용이 가능해.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나 똑같이 0.6까지 허용이 돼도 조립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돼요? 이렇게 주는 것은
자, 이렇게 해볼까? 요거 1번, 2번이라고 보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금 0.6까지 허용하려고 하는 거야. 최대 그 공차가 생겼을 경우에 1번이나 2번이나 결론적으로 0.6까지 허용할 거야. 0.6까지. 그런데 1번의 경우에는 위치에서 0.5를 주고 크기에서 0.1을 줬죠. 그래서 0.6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위치에서 0을 줘버렸어. 그럼 크기에서 얼마를 줘야 돼? 0.6을 줘야 되지. 그래 똑같이 이게 되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지. 1번은 그 구멍의 위치가 좀 더 여유롭고 2번은 구멍의 위치는 보통 까다롭게 보는데 구멍의 또 가공도는 더 여유롭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수치 표기한 걸로 보면 지금 김광산 씨가 해석한 게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래 하나 저래 하나 0.6까지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치를 0.5로 중요하게 규제했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거를 0.6을 MMC에서 주겠다는 얘기는 이 지름 치수 이거를 공차를 크게 주겠다는 의미예요. 결국 조립되는 위치 공차는 같지만 그 크기 공차를 늘려서 크기 합격률을 더 높이겠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1번 같은 경우는 0.6 가려고 했는데 지름이 치수가 약간 오버되면 그냥 불합격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설계자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위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도는 같지만 오히려 그 크기, 지름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유를 좀 더 줘서 합격률을 높이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연공차를 주고 크기 공차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내가 설명을 했는데 혹시 의미가 이해가 전달이 됐나요? 위치도는 상관이 없죠. 어? 위치도는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는 선에서 크기만 봐서 크기를 합격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거의 위치도가 얼마까지 허용이 가능하다는 게 계산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은 0.3밖에 안 돼, 0.55밖에 안 되고 2번은 0.6이다. 그건 이제 위치도 자체가 설계할 때 다르면 안 되겠죠. 근데 설계자 입장에서 위치도 허용하는 범위는 마찬가지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연공차를 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설계자의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측정자로서 얘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이제 하고 있자 그런 얘기죠. 이거 의미 전달이 됐나요? 여기서는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에요. 요거는 TED, 요것도 TED. 자, 근데 이거는 참고치수 아까 얘기했죠? 지금 여기는 위치도 나왔죠? 여기 대칭도 나왔어요. 대칭도도 요거는 자 D가 어디냐? 이게 D 데이텀이죠? D 데이텀이니까 작은 폭의 중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 큰 폭의 중심이에요.
요거 가지고 대칭도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위치도를 주는 거하고 대칭도를 주는 거하고 계산이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주는 거하고. 그지? 그 다음에 DM 이렇게 주는 거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같아. 그런데 단지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만약에 여기서 D라는 데이터를 여기에 이렇게 위치도에 D라는 데이터를 줬다면 이 D라는 데이터는 TD가 여기 이게 주어져야 되겠죠. 여기 TD 이게 얼마라는 거, 그죠? 이게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칭도하고 위치도는 계산하는 방법이 같은데 단지 위치도는 TD 값이 미리 주어지는 거고 대칭도는 측정을 해봐야 TD 값을 알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동심도도 위치도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런데 위치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TD가 0이다, 0. 왜냐하면 이게 데이텀이면 이거하고 무조건 중심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동심도라는 게.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는 건 TD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도하고 대칭도하고 동심도는 같은 개념이다. 단지 동심도는 TD가 0이고 대칭도는 TD는 측정해봐야 알고 위치도는 주어진다. 값이. 요 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 대칭도하고 동심도는 ASM에서 폐지를 하고 요거를 위치도로 포함을 시켰다. 요거를 여러분들 공차 해석 시간에 배운 거죠. 그 의미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없앴구나가 아니고 왜 없앴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거 다 이해하셨죠? 요거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볼까요? 얘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여기도 나왔네. 이 대칭도하고 위치도 같다는 거죠. 같은데 위치도는 이 데이텀이 있고 TD가 있고, 대칭도는 데이텀이 있고 TD가 어디냐면 측정한 그 값의 중심값, 요게 TD가 되는 거죠. 요 차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을 할 때 보는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2 곱하기 x라는 것은 똑같은 게 두 군데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쪽하고,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게 양쪽에 있으니까 두 군데를 다 측정해야 되는 거지. 근데 실습할 때 데이터 제출하는 거 보면 이거 하나만 측정해가지고 한쪽만 제출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왜 하나만 했냐 그랬더니 거기 하나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라고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여러분들 이걸 많이 보죠. 5 곱하기 파이 16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런 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거 있고 뭐 이렇게 원 쭉 뚫려 있는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많이 지시하잖아,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두 군데가 있다 라는 거,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해줬는데, 여기서 데이터 매입이라는 것은 이 A와 B를 연결하는 축이에요. 이 축이 결국 뭐냐면 우리 1학기 때 실습했던 그 센터 지대에다가 설치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고, 여기는 ACS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표시하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딱 측정해가지고 요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측정을 해도 이 값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측정을 해도 이 값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 측정을 하든지 any cross section, 어느 곳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이 값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해줬어요. 진원도 0.01, 요거는 가우스 필터, 그 다음에 156PR인데 저역 필터를 써라, 그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N이라는 것은 뭐예요? 최소 외조번, 미니멈 서컴스크라이브드 서클. 최대 내저번은 뭐예요? 맥시멈 인스크라이브드 서클. 약자가, 기호가 뭐야? 아니, 한자로 돼요, 한자. M? 여러분들 그 자료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얘는 X야, X. 얘는 미니멈 할 때, 왜냐 M을 쓰면 맥시멈도 M이고 미니멈도 M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 그래서 얘는 미니멈 할 때 N자를 쓴 거고, 얘는 맥시멈 할 때 X를 쓴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최소 재고번은 리스트 스퀘어즈 서클 이렇게 했었죠. 근데 L이라고 쓰려니까 또 LMC하고 헷갈리잖아. 그래서 최소 제곱법은 그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그 고안한 계산 방식을 쓴다. 그래서 G를 쓰는 거예요. G.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기준원 4개 중에 최소 영역원 있었죠? 최소 영역원으로 계산하면 진원도가 가장 작게 나온다고 했죠? 요거는 미니멈 존 서클, 최소 영역원. 그런데 요것은 체비쇼프라는 수학자가, 물리학자가, 그 사람이 또 고안한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C라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C라는 기호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요 4가지가 기준원 기호로 쓰인다. 요거. 최소 외저번은 N, 미니멈. 최대 내저번은 맥시멈에서 X. 최소 자승원은 가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G. 최소 영역원은 최비쇼프라는 그 학자의 이름을 따서 C 이렇게 붙인 거야. 문제경이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딱 하면은 M 이렇게 쓰면 되지. 아니면 J 이렇게 하든가.
김광산이 뭐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쓴다. 그럼 뭐 K 하든지 뭐 S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하겠지. 이거는 대한민국의 문재경이라는 학자가 이런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네? 또는 뭐 김광산이라는 세계적인 그 측정 전문가가 고안을 해서 이런 기호를 ISO에서 쓰게 됐다, 이렇게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 흔들림은 A, B라는 그 데이터 축을 기준으로 이 제품이 회전했을 때 FIM이 0.015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흔들림은 뭐 플러스 뭐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네, 흔들림은 진원도 플러스 동심도, 이런 개념으로 계산이 되고, 온 흔들림은 원통도 플러스 동축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 실습을 할 때 그거 실제 해봤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팁을 알려줄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규제가 돼 있어. 파이 뭐 0.1 이렇게 규제가 되면 얘가 동심도의 기호인지 동축도의 기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호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동심도냐 동축도냐를 구분하는 팁 중에 하나가 ACS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만약에 이 표시가 있는데 ACS가 없으면 이게 동축도죠. 동축도는 뭐 임의의 단면이고 막을고 할 게 없지. 전체에서 이게 맞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0.1을. 근데 동심도는 한 단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CS라는 게 꼭 붙어야지.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합격이 된다, 이런 의미니까.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면 거칠기인데 여기서 다 잘 했어요. 이거는 선삭, 선반 가공해라. 그 다음에 요거는 제거 가공해라. 잘했어. 근데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데, 아까 여러분들 발표할 때 두 가지 의견이 나왔죠. 이것이 여러분들 그 규격 설명한 데 보면 상한, 하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래에는 상한 값이고 RZ는 하한 값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규격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상한, 하한을 규제를 할 때는 대부분 같은 파라미터를 규제를 해. RA 1.5, RA 3.0 이런 식으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쓴다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RA를 1.5 이하로 가공을 해라. 뭐 좀 이렇게 튀는 게 있더라도 RA가 중요하니까 RA를 1.5로 규제를 하는데, 단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RZ이 5.9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둘 다 상한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튀는 것까지는 다 인정을 해. 그냥 RA가 중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9가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A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얘는 컷오프 8개 쓰라는 얘기죠. 5개 쓰라는 얘기죠. 기준기 5개. 그죠? 그 다음에 16%룰 적용해서 평가해라. 그런 뜻이고. RZ는 기준 길이를 8개. 그죠? 여러분들 잘 이거 조사했어요. 컷오프를 8개를 써라. 그리고 맥스 룰을 적용해서 5.9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맥스 룰이라는 것은 5.9가 넘어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그건 불량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맥스 룰을 적용하는 건 그냥 간단해요. 뭐 측정해가지고 그냥 오버되면 그냥 아웃시키면 되니까. 근데 요 16% 룰을 적용하는 게 좀 애매해. 요게. 그래서 ISO에서는 뭐라고 지금 4288이죠? 여기서는 16% 룰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 16% 룰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 부분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해가지고 불량 나는 게 16%까지 허용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표면 거칠기 아래 1.5 규제했다. 그러면 100군데를 측정하는 거예요. 요면을 100군데를 측정해가지고 그 중에 16군데까지는 규격을 오버해도 그냥 합격시켜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제품 하나 가공해서 어느 세월에 100군데를 측정해. 이거 미쳤지. 그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최대한 16% 불량이 나도 합격시킬 수 있는 숫자를 줄인 거야. 그러니까 100개에 16개, 50개에 8개. 하여튼 측정하는 그 숫자를 최대한 줄이려다 보니까 어쨌든 분량이 1개까지는 있어야 뭐 얘기가 되잖아요. 분량을 1개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1개가 16%가 되려다 보니까 6개가 나온 거예요. 6군데가 나온 거예요. 6군데에 1개 분량이 16%야. 그래서 6군데를 측정을 했을 때 한 군데를 6번 측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표면을 지정을 했다 그러면 한 군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표면이 이렇게 여기 한 군데 측정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따지기는 좀 무리가 있잖아. 우리가 생각해도 어떤 사람은 뭐 여기 해가지고 합격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분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6군데를 측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가 불량이면 그것까지는 합격인데 한 개를 초과하면 이제 불량이다. 그런 얘기지. 그것까지 이해했죠? 16% 룰이 그런 거야. 그런데 경험상 해보니까 이 같은 조건으로 가공할 때 여기는 엄청 잘 나오고 여기는 아주 엉망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경험상.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 하면 굳이 그걸 뭘 다 6번을 꼭 또 측정을 해보냐. 그냥 딱 봤을 때 잘 나온 것 같으면 합격시키자. 16% 룰을 평가하는 또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 나온다는 기준이 뭐냐? 그냥 기분 좋게 잘 나오면 합격시킬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첫 번에 그냥 딱 측정을 했더니 측정값이 공차의 70% 이내에 들었더라. 우리 1.5 했더니 이게 70%면은 계산했더니 1.05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딱 측정했더니 아래 강이 1.5야. 그러면 더 이상 측정할 거 없지. 얘는 합격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잘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잘 나왔는데 저 뒤에 잘 안 나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면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가공이 됐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거 이해했죠? 한 번 딱 측정, 첫 번째 딱 측정했는데 70% 이내야. 합격. 끝. 근데 아이고, 측정을 했더니 1.05는 넘었어. 그런데 한 1.1점 됐어. 또는 뭐 1.2, 두 번째 측정했더니 1.2야. 세 번째 측정했더니 뭐 두 번째 측정했더니 1.3이야. 세 번째 측정했더니 1.2야. 이런 식으로 연속 3번 합격. 3번이라는 것은 한 군데를 3번이 아니고 연속 3군데. 이런 의미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측정했더니 세 군데 다 규격 안에 들어. 1.5 안에. 그러면 그만하고 그냥 합격시키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3번을 측정했더니 그 중에 불량이 하나 났네. 1.6이 하나 났어. 불량. 맥스룰 같으면 이거 그냥 불량이죠. 근데 16% 룰에서는 불량 한 개까지는 날 수 있지 않냐. 6번 측정해서 한 번 불량이면 16%니까 합격이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여섯 군데를 다 측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나머지 3번을 더 측정해서 그 중에 다 합격이면은 얘는 합격 처리를 하고, 그 중에 하나 불량이 또 나면 이제 6개 중에서 2개가 불량이니까 얘는 16%를 넘어가잖아요. 그냥 불량 처리하라는 거지. 그죠? 요게 기본이야. 요게 기본인데 거기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야, 이거 표면 거칠기 이거 애매한 건데 6개, 2개 불량 났다고 그냥 불량 처리하는 것보다 그러면 6번 더 측정해보자. 6군데 더 측정해보자. 그래가지고 총 12군데에서 2개면은 이것도 16%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상의를 해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요거 기본으로 하되,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납품한다면 그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6개 하나도 16%고 12개, 2개도 16%인데 우리 그냥 6개 해가지고 딱 하는 거는 좀 억울하니까 12군데에서 2개까지는 합격으로 합시다라는 것은 상호 합의하에 하고 싶으면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죠. 12군데인데 3개가 났어. 그러면 아이 또 억울해. 그죠? 18개 측정해가지고 3개면 합격합시다. 이렇게 하면 끝이 없죠. 근데 그거는 알아서 서로 합의해서 하라는 얘기지. 기본은 요거다, 6개. 요게 16% 룰이에요. 16% 룰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기준, 절차, 요거 명확하게 이해하셨나요? 처음에 딱 측정했더니 70% 안에 들었어. 공차의 70%. 아유, 이 정도면은 뭐 뒤에는 볼 것도 없어. 여기 이렇게 가공 잘 해놓고 뒤에 엉망으로 하기도 힘들지. 왜냐하면 기계가 균일하게 하는 거니까. 합격. 70%는 넘었지만 합격이야. 근데 연속 3군데가 처음부터 쪼로로 합격이 나오네? 아이고, 그럼 이거는 확보된 거야. 합격. 그 중에 하나가 불량이 났네? 그럼 야, 6군데 측정해보자. 1개면은 합격, 2개면은 불량. 2개일 거는 불량 처리할 거냐, 한 번 더 할 거냐는 알아서 상의해서, 그런 의미예요. 자, 16%를, 맥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이거는 똑같은 얘기야. 이거는 사실은 아까 그거는 선반이고 이거는 연속 가공이죠.
나머지는 같은 얘기다.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준 길이 5개, 컷오프 0.8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죠. 그 요거 마지막 요건데, 요것도 사실 우리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MNC를 적용한다, 데이텀 MMC를 적용한다, 이거 다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얘는 데이텀 AB죠. 근데 얘는, 요거는 데이텀이 CA야. 요것도 맞아, CA. 이게 무슨 의미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C라는 것은 요 중심이죠. 그죠? C라는 건 요 중심의 1데이텀이야. 요 C만 있으면은 이렇게 좌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좌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치 구속만 돼 있고 방향 구속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방향 구속을 이걸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요 A 데이텀하고 요렇게 축이 잡힌다는 거죠. 그죠? 요거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 CM 했는데 A B까지 해주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B에서는 구속할 성분이 없어. 왜냐하면 데이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앞에 다 구속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다. 내가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야. 데이터 C, A, B로 규제를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럼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내가 보려고 했던 것은, 이 TED가 데이텀 C를 기준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 이 데이텀 AB를 기준으로 얘도 측정하고 얘도 다 측정을 했을 거라고. 얘도 Y도 마찬가지로 데이텀 A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그죠? 원래대로 했으면 요거 파이 10짜리 구멍을 데이텀 AB로 측정을 한 다음에 요 C를 측정하고 요 C를 여기서 C 데이텀을 지정해서 여기 있던 데이텀을 이쪽으로 옮겼어야 돼. 저 공개협명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어. 이게 뭐냐면 요 원점을 여기로 옮겨준다는 뜻이에요. 요걸 이용해서 여기다 원점을 지정을 했으면은 그냥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간단한데, 이게 여기서 전부 측정을 했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안 맞겠죠, TED가. 그러면 이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거냐? 그거는 사실은 간단해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측정을 했다, 그지? 여기서부터. 그럼 얘도 측정을 여기서부터 이만큼 측정을 했을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A고 얘가 만약에 B라고 그러면은 여기 원점 지정을 했으면은 A가 30이 되겠죠. 29점 얼마가 되죠. 사실 요게 되겠죠. 근데 클 거란 말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했으면. 그러면 간단하죠. A 마이너스 B 하면은 그게 예치수죠. 이 치수하고 요 TED라는 30 요거하고 비교하면은 위치수가 되는 거죠. Y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간단한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A에서 여기 측정했다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미 측정했을 거라는 거지. 얘도. 그죠?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4 해가지고 그럼 요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 값이 나오는 것을 요 17.5라는 TD하고 비교를 해서 편차해가지고 아까 여기서 구한 요 편차의 제곱 플러스 요 편차의 제곱 한 거 루트 씌워가지고 플러스가 루트 씌워서 곱하기 하면 원점을 이쪽으로 옮겨서 한 거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간단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 도면 해석을 배우는 목적 현장에 나가서 제품 도면을 잘 해석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다. 근데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응용적인 실습 시간에 사용하는 도면이 현장 도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 해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궁금한 거나 뭐 질문할 거 있을까요? 없어요? 맞을까요? 그리고 요거 여기서 내가 이런 거 측정값을 줄 거야. 이 측정값을 주고 계산해 보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측정 내가 하여튼 마이크로메타로 측정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왔다. 이때 요 도면을 해석해서 측정값하고 비교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거 잘 기억했다가 처리를 하시도록. 아시겠죠?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칠게요.